이분을 모시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실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 김민식 PD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드라마 PD가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냐고. 저는 처음서부터 책을 쓰려고 어떤 글을 쓴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냥 한 편씩 글을 올려봤습니다. 어떤 커다란 일은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쓰다 보면 그 글이 모여서 책이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요즘 꿈은 뭐냐면 MBC 사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외쳐보는 거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MBC 사옥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한 번씩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께 제가 충심으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나가시는 그날까지 저는 해볼 겁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민식 PD님 모시겠습니다. 확실히 저를 보내시는군요. 제가 봤던 시위 영상 중에 10년 이내 최고봉입니다. 국내열을 통틀어서. 지금 징계로 가택 연금 상태 아니에요? 예,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 그거나. 자택 대기 발령. 네, 대기 발령 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김장겸 얘기를 막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매일 한 번씩 사장님 나가시라고 충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취미나 습관처럼.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바램. 이렇게. 약간 좀, 예. 하여튼. 그랬더니 못하게 나오지 마. 자택 대기 방령은 내려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가택연금은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또, 네. 그래서 그러면 대기 발령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택 대기 발령 나고 난 다음 날 회사에 갔거든요. 네. 혹시 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다음 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나름 드라마 PD인데 뒤에 끝에서 제가 to be continued라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거였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회를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신분증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옥 내 그러니까 제가 MBC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갔더니 신분증을 막아놓고 방문증을 끊어서 내 정 들어오고 싶으면 방문증을 끊어서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자택에서 계속 그냥 내부 투쟁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저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TV 주조정실 송출실에서 MD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MD 업무는 뭐냐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그다음 또는 야근을 하면서 24시간 MBC 방송을 다 보는 거예요. 24시간 MBC 방송을 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새벽 5시에 여러분들 MBC 뉴스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작 MBC 뉴스를 안 보십니다. 네, 저는 다 봐요. 저는 아침 5시 뉴스부터 6시 뉴스투데이 1부, 2부, 930 생활뉴스, 12시 정오뉴스, 오후 3시 뉴스, 4시 뉴스, 5시 이걸 다 봤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약간 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날 제가 근무를 서다가 나가다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꿀꿀하면 채널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채널을 못 돌려요. 제가 화면을 끄면은 방송 사고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나름 여기 이렇게 유배지 온 게 정치범이라서 왔는데, 근무 중 이렇게 무슨 실수로 인해서 잡범 취급받는 거 참 싫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외쳐봤습니다. 그냥 정말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어느 날 화가 나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근무 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이렇게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찌질한 거예요. 혼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조금 더 크게 했는데,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는 진짜로 화장실 가면서 크게 했어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러고 이렇게 화장실 얼른 싹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청경이 뛰어온 거예요. 와서 방금 전에 혹시 소리 지른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화장실 저밖에 없었던 거야. 딱 저를 보고 이렇게 방금 전에 소리 지른 그래서 제가 들렸어요? 아니 나 그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금 컸나 보네.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부장님이 오셔서 저보다 이제 입사 5년 후인 후배께서 오셔서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선배님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안 되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을 했는데요. 저게 되게 쪽팔립니다. 그 그렇죠. 회사에서 그냥 사무실 이렇게 다니면서 복도에서 혼자 외치는 게 저게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외치면 괜찮은데. 저 예. 혼자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핀트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사실은 접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싫어하시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럼 하고 싶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나도 약간 제가 물론 이렇게 뭐 총수님처럼 이렇게 뭐 상남자라든지 완전 마초는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약간의 그 조그만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부장이 와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되게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 원래 사실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위에서 싫어한다고 하니까 나 더 할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위서를 써냈더니 대기 발령을 시키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대기 발령이 나신 거예요. 대기 발령이. 그렇죠. 저거 보고 나서 주변에 동료들은 뭐라고 안 하던가요? 일단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 발령의 그 죄목이 이 다른 부서원들의 이 근무를 방해했다. 이제 그래서 소리를 조금 크게 했는데 하여튼 조금 울리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 반응은 못 들어보셨어요? 동료들의? 사실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MBC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이걸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복도에서 MBC 조합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거를 저걸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식으로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올리고 막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투덜거리는 게 일단 누군가가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니까 왠지 약간 김 빠진다라는. 그래서 역시 근데 네. 실제 사장이 스스로 물러간 YTN이 있잖아요. 그럼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요즘 MBC 조합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YTN 조합원들. MBC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사장이 물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제 수단은 없잖아요, 사실은. 드라마 PD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여배우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기 발령 이게 기사가 뜨고 막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런 거예요. PD님 왜 데모를 하고 그래요? 요즘 회사에서 데모한다면서요.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왜 데모를 하고 그래요? 그냥 이게 정말 바깥에서는 모르는구나. 몰라요, 잘.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뭐 다 이렇게 방송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 여배우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통치 행위 중 하나가 임기 3년짜리 MBC 새 사장을 뽑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 김장겸 사장님이 3년을 더 근무를 하십니다. 사장으로요. 그리고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예, 일 중독자, 일벌레인데요. 이분이 일 중독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2012년에 저희가 MBC 조합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할 때 그때 정치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국 정치부장이었던 분이 그다음 박근혜 정권 내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임기 말년에 원래는 사장까지 되신 거죠. 이분은 MBC 뉴스를 정말 꼼꼼하게 망가뜨린 주역이시거든요. 보도본부장 할 때 톱으로 동물 관련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었죠.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보는데 그걸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고 있으면 저는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불러서 갔는데 전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년 반 동안 MBC 뉴스를 본 것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촛불 혁명 당시에 3대 적폐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언론이었고 그래서 그 적폐 언론에 사실은 또 제일 큰 몫을 담당하는 게 MBC인데 분명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보기에 김장겸 사장님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실 겁니다.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고 조합원들과
피 터지게 싸우다가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걸로 장렬하게. 이제 그렇죠. 바로 이제 뭘 하여튼 해서 얻어서 저쪽으로부터 그걸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참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면 저희가 사실 지난 5년간 2012년 파업 끝나고 5년간 정말 작살이 났거든요. 안에서. 그리고 뭐 그 사이에 한 100명 넘게 기자들을 새로 뽑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파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12년에 파업을 했을 때 뉴스데스크가 8분, 10분 이렇게 나갔거든요. 기자들이 다 빠지고 제작거부에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우리가 파업을 해도 시용 기자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은 시용 기자가 아니고 MBC 정규직 기자들이 됐지만 그분들이 그냥 콘텐츠를 계속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업의 위력이 없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업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정부나 아니면 다른 쪽을 저희들은 정치권을 바라볼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사실은 김장겸 사장은 정치권에서 뭔가 외압이 들어와서 끌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오히려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답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오죽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사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사장님 물러나라고 외치는 거 있겠을까? 근데 그러면은 시청자들 네. 이 MBC 내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MBC 내부의 그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가 각 부문별로 기자나 PD나 카메라맨 모든 각 부문별로 지금 이제 성명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것도 잘 몰라요.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인데. 직능별로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서별로. 네. 예. 예능 PD도 내고, 뭐 드라마 PD도 내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능 PD들도 더 이상 웃기지 말고 나가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그러면 하고. 예능, 보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예능하고 뭐 드라마나 카메라나 기술직까지 다 한꺼번에. 네. 아무 일도 안 해버리면,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70일 파업을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파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왜 보통 사람들이 MBC 파업을 기억을 하면 1989년도, 1990년도 손석희 선배가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던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 시절의 파업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외주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아웃소싱도 돼 있고 그리고 기자나 이런 친구들도 외부에서 그동안 경력직으로 채용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파업. 이게 일반인들이 궁금한 것은 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이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경호 사태라고 하죠. 네. 한겨레 경향신문 이 오마이뉴스에 대한 어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전 진짜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왜 사람들이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오마이에 대해서 이러지? MBC 뉴스는 안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MBC는 아예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커버 사진하고 뭐 이런 워딩을 가지고 뭘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정말 저는 1년 6개월 동안 MBC 뉴스를 다 봤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왜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그게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필요한 건 MBC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MBC는 이제 안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뉴스가 아니니까 안 봐요, 이제. 이제 버린 거죠. 그렇게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문제 그렇죠. 삼을 만한 정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한때는 기대를 했다가 네. 저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했는데 좀 워낙에 많이 나가버리니까 네. 그냥 닫아버린 거죠. 거의 친박 뉴스였으니까요. 탄핵 그렇죠. 때는 거의. 맞습니다. 예. 예. 진짜로 박사모가 주장하는 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나온 뭐 이렇게 문준영 의혹이나 뭐 이런 카톡 이런 파일 같은 것도 MBC에서는 대선 전에 4번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KBS에서는 한 번 보도하고 SBS에서는 보도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정말 열심히 나서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걱정은 뭐냐면 그동안은 왜 사람들이 MBC 뉴스가 좀 이상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저런 거보다 할 텐데 정부가 바뀌고 앞으로 3년간 우리가 MBC가 만약 이 상태대로 유지를 한다면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그게 언론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죽는 거죠. 그냥 엔터테인먼트 채널이죠. 그렇죠. 드라마 PP죠. 그냥 네. 예, 케이블에 있는 드라마 PP. 그것도 그냥 드라마 PP가 아니라 연속극 전문 PP 정도가 지금 된 거. 미디어로서 자기 목소리는 없는 거, 사람들 대중적인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되게 이렇게 저조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JTBC 뉴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편으로 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봐도 저는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라디오를 예를 들어볼게요. MBC 라디오는 다른 데를 다 합쳐도 MBC 라디오만큼 안 됐어요. 최고였죠. 다른 데를 다 합쳐도 MBC에 안 됐다고. 그냥 압도적인 꺾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요새는 TBS가 1등이죠. 탑이라고.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1등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망가지고 있어요, MBC는. 그,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전설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는 훌륭한 인력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나간 줄 알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철훈 그 미디어오늘 기자가 쓴 손석희 저널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의 라이벌이죠. 그렇죠. 특히 외모 면에서는 예. 막강한 라이벌이죠. 저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근데 그 손석희 저널리즘에서 이 정철훈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이 1980년대, 1987년, 86년 이때 신군부 시절에 부역 언론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손석희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87년 그 6월 항쟁 때 주로 했던 그 보도들이 뭐 흑두름이 드디어 뭐 이렇게 철새 도래지의 나라와 이게 이제 첫 곡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제 막 그 열사 분신 막 이런 그 사건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떤 이 쓰라린 어떤 그 자괴감을 손석희 선배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약간 이제 사실은 MBC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 옛날에 MBC가 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80년대는 MBC도 땡전 뉴스였어요. 땡전 뉴스였었고, MBC가 좋아진 건 사실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 민주화 바람이 불 때 얼른 올라서서 MBC가 가장 먼저 방송사 사상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싸움에서 물론 이제 손석희 선배가 잡히게 됐지만,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손석희라는 걸출한 지금 언론인을 만든 그 배경은 신군부에 본인이 부역을 한 언론인이었다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MBC에는 100명의 손석희가 있는 거예요. 지금 MBC에는 지난 5년 동안 처참하게 망가지는 동안 보도국 기자지만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고 PD수조의 황우석 사건을 연출한 PD지만 송출실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냥 아주 그 회사로부터 모욕과 굴욕을 겪으면서도 5년간 노동조합 조합원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조합원을 벗어 던지면은 바로 부장 자리가 오고요. 승진이 오고요. 다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5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이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MBC의 사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사실 뭐 우리가 MBC가 필요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고, 타파이스도 있고, 아니, TBS, 한겨레 TV, 뭐 JTBC 다 있는데 우리 MBC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합니까? 당신은 미디어의 선택권이 있어요. 팟캐스트든 뭐든 유튜브든 뭐든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시골에 어르신들은 그냥 MBC, KBS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TBS 사장도 그렇고 다 사실 이 MBC 출신. TBS의 사장님도 MBC 출신이에요. 그분이 손석희 선배랑 예전에 1990년대 이 파업을 할 때 같이 재판정에 가서 같이 이걸 섰던 사람이에요. 그 정찬영 PD가 그래서 같이 돌아와서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만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MBC에 이 많은 PD와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100명의 손석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MBC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PD님,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요 부분을 도와주세요. 네. 라는 액션 플랜을 들고 오십시오. 손석희 저널리즘 그 책의 마지막에 정철훈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MBC 지금 현 김장겸 체제의 목적은 MBC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MBC를 욕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MBC 욕하는 거 오케이 근데 욕하고 나서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쟤들은 우리는 그랬으니까 놔둬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것이야말로 보수 야당과 보수 세력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만을 대변하는 큰 미디어 하나를 구석에 안고 있는 거죠. 안티조선 운동이 여러분 왜 사그라드는 줄 아십니까? 시민운동 정말 격하게 열심히 하던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안티조선 운동이.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과 싸우면서 시민들은 약간 이제는 이게 권력과 또 다른 권력의 싸움처럼 되면서 시민들은 우리 역할은 다 했다 생각하고 약간 빠졌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과 완전히 대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혼자 싸우게 놔두게 된 거고, 그 조선일보가 얼마나 퇴임 후에 숱한 이 굴욕을 안깁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 제가 이제 가는 건 뭐냐면, 저는 절대로 정부가 언론과 싸우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건 시민들이 싸워야 돼요. 적폐 언론이 있고 MBC 내부에 누군가가 그릇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돼요. 정부에서 뭔가 해주기를 우리는 절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싸우시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싸워야 돼요. MBC 내부에 있는 우리가 피 터지게 먼저 싸워야 됩니다. 한 번씩 몰려가서 김장겸은 물러가라 그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정말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연출이니까 연기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발성이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몇 번 느껴봤어요. 제가 처음에 김장겸은 이게 왜 안 되나? 왜 이게 내가 주는 게? 그러니까 봤더니 이게 어깨가 일단 젖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러면서 약간 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배우가 사랑 고백을 할 때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몸부터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가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액션이 몸이 먼저 그다음 말이 나와요. 일단 먼저 이렇게 몸을 갖고 약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끼고 이렇게 딱 하고 오케이. 김장겸은 물러나라 해주세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야, 그렇죠. 한 번 하면 아쉬워요. 우리 세 번만 딱 해보고 세 번만 딱 하고 갈게요. 자,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온 이 목표를 잘 달성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원상도 너무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일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나름 여기 이렇게 유배지 온 게 정치범이라서 왔는데, 근무 중 이렇게 무슨 실수로 인해서 잡범 취급받는 거 참 싫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외쳐봤습니다. 그냥 정말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어느 날 화가 나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근무 시간에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찌질한 거예요. 혼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조금 더 크게 했는데,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는 진짜로 화장실 가면서 크게 했어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러고 이렇게 화장실 얼른 싹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청경이 뛰어온 거예요. 와서 방금 전에 혹시 소리 지른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화장실 저밖에 없었던 거야. 딱 저를 보고 이렇게 방금 전에 소리 지른, 그래서 제가 들렸어요? 아니, 나 그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금 컸나 보네.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부장님이 오셔서, 저보다 이제 입사 5년 후인 후배께서 오셔서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선배님,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안 되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을 했는데요. 저게 되게 쪽팔립니다. 그 그렇죠. 회사에서 그냥 네. 사무실 이렇게 다니면서 복도에서 혼자 외치는 게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외치면 괜찮은데 저 혼자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핀트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사실 김민식 PD님 모시겠습니다. 확실히 저를 보내시는군요.
제가 봤던 시위 영상 중에 10년 이내 최고봉입니다. 국내열을 통틀어서. 지금 징계로 가택 연금 상태 아니에요? 예,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 그거나. 자택 대기 발령. 네, 대기 발령 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김장겸 얘기를 막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는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매일 한 번씩 사장님 나가시라고 충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취미나 습관처럼.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바램. 이렇게 약간 좀 예. 하여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못하게 나오지 마. 자택 대기 방령은 내려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가택연금은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또, 네. 그래서 그러면 대기 발령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자택 대기 발령 나고 난 다음 날 회사에 갔거든요. 네. 혹시 이제 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다음 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나름 드라마 PD인데 뒤에 끝에서 제가 to be continued라고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거였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회를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이분을 모시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 김민식 PD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드라마 PD가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냐고. 저는 처음서부터 책을 쓰려고 어떤 그 글을 쓴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냥 한 편씩 글을 올려봤습니다. 어떤 커다란 일은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쓰다 보면 그 글이 모여서 책이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요즘 꿈은 뭐냐면 MBC 사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외쳐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MBC 사옥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한 번씩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께 제가 충심으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나가시는 그날까지 저는 해볼 겁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사실은 접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싫어하시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럼 하고 싶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나도 약간, 제가 물론 이렇게 뭐, 총수님처럼 이렇게 뭐, 상남자라든지 완전, 마초는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약간의 그 조그만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부장이 와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되게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 원래 사실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위에서 싫어한다고 하니까 나 더 할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위서를 써냈더니 대기 발령을 시키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대기 발령이 나신 거예요. 대기 발령이. 그렇죠. 저거 보고 나서 주변에 동료들은 뭐라고 안 하던가요? 일단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 발령의 그 죄목이 이 다른 부서원들의 이 근무를 방해했다. 이제 그래서 소리를 조금 크게 했는데 하여튼 조금 울리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 반응은 못 들어보셨어요? 동료들의? 사실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MBC 조합원들이 지금 이제 이걸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복도에서 MBC 조합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거를 저걸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식으로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올리고 막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투덜거리는 게 일단 누군가가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니까 왠지 약간 김 빠진다라는. 그래서 역시 근데 네. 실제 사장이 스스로 물러간 Y10이 있잖아요. 갔더니 신분증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옥 내 이걸 그러니까 제가 MBC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갔더니 신분증을 막아놓고 방문증을 끊어서 내 정 들어오고 싶으면 방문증을 끊어서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자택에서 계속 그냥 내부 투쟁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저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TV 주조정실 송출실에서 이제 MD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MD 업무는 뭐냐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그다음 또는 야근을 하면서 24시간 MBC 방송을 다 보는 거예요. 24시간 MBC 방송을 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새벽 5시에 여러분들 MBC 뉴스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작 MBC 뉴스를 안 보십니다. 근데 저는 다 봐요. 저는 아침 5시 뉴스부터 6시 뉴스투데이 1부, 2부, 930 생활뉴스, 12시 정오뉴스, 오후 3시 뉴스, 4시 뉴스, 5시 이걸 다 봤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약간 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날 제가 근무를 서다가 나가다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꿀꿀하면 채널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채널을 못 돌려요. 제가 화면을 끄면은 방송 사고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